자, 2020년 8월 25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선정했고요. 한진중공업, 그 다음에 서울제약, 그 다음 코웨이, 그 다음에 알테오젠 총 4종목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조선업 관련이죠. 맞죠? 중공업 들어가면 다 조선 쪽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의 차트 보면 굉장한 대세 상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이 대세 하락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기존에 요런 자리는 빼고 요런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테마가 죽었다. 즉 수급 자체가 죽었고 업종 자체가 죽었다. 이 조선주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수출이 그만큼 어느 정도 줄었던 것도 있고 이 조선주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한 7년? 이명박 씨 시절 때부터 그 전부터인지 그 시절 때부터인지 이 조선주가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주식을 잘 모를 때 유료방이라고 해서 들어갔던 70만원 주고 3개월에 70만원이나 주고 들어갔던 유료방에서 맨 처음에 추천 받았던 게 DMD인가 뭐 DMT인가 뭔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 관련주였어요. 조선주. 조선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거를 추천해준 이 전문가라는 분이 증권사에서 계시다가 처음으로 증권사 퇴직하고 나와서 전문가를 했던 분이에요. 다른데 한 번도 안 거치고 처음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회사 끼고 하는 유료방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아무나 다 받아요. 왜? 회원만 모집하면 지들한테 돈이 되니까. 그런 애가 추천해 준 게 뭐 DMT였나 뭐 했나. 지금 뭐 상장 폐지 됐어요. 상장 폐지 됐어. 상장 폐지. 사자마자 막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줄줄줄 흘러내려 상장 폐지 됐는데, 자, 뭐 어찌 됐든 이 한진중공업 지금의 자리 보면 지금의 자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와 엄청난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기대감까지는 들지는 않을지언정 나쁘지 않다. 왜? 정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이 정부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준이거든요. 1년 남았다 기준이에요. 즉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뭐 하겠다 말이 참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부 쪽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뉴스를 항상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 거진 3년이 다 돼가요. 그죠? 3년이 다 돼가는데 주가는 뭐한다? 아직도 바닥이다. 그죠? 아직도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정부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가 입으로 털었으니까 뭔가라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약 내듯이. 그러면 지금 자리 보면 주가가 굉장하게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런 자리에서 이게 요런 기준이 되는 거죠.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줬는데 뭐 글로벌적이든 이 조선 테마라는 게 시세를 분출할 만한 이슈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하락을 했고 횡보를 했지만 그게 상승으로 가지 않고 뭐 다시 한 차례 계단식 하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고점을 못 올리니까.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으로 나오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그런 하락에서 그만큼의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까지 오고 나서 이 장기 이평선이 린님 어서오세요. 요런 자리랑 같죠. 어떻게 보면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쏟아 내려오다가 횡보를 해주니까 어느 정도 바닥에 깔리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한 차례 튀어 올랐다가 이게 위에서 그냥 바로 꽂는 거는 한 번 더 눌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눌려서 이 이평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서질 못하니까 주가가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배열 초입으로 가는데 이 자리에서 요렇게 내려앉으면서 이게 밑으로 깔리겠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올라오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면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막 날아가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이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지지만 나오면 한 차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못해도 어디까지? 못해도 얘는 만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 돼요. 만원대까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뭐 이랬든 저랬든 얘가 거래 정지를 먹든 감자를 했든 뭐 했든 간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럼 즉 요 자리에서부터는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뭘? 이거를 한 차례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주가가 하락시켜놓고 뭐 거래 정지 먹었다가 갭상승 시키고 감자했네요. 감자하고 나서 그날은 무조건 웬만하면 빠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게 빠지고 나서 뭐한다?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오니까 횡보해주다가 살짝 눌러놓고 그 자리를 타고 올라섰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그죠? 그 자리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뭐한다? 계단식으로 상승을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즉 얘는 요 자리죠. 그러니까 5,7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올라온다. 못해도 어디? 못해도 여기까지 한 차례 올라온다. 7,200원. 왜? 지금의 자리가 뭐하는 자리? 박스권이다.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라 박스권이에요. 그 박스권에 중간가 그어보면 그 중간쯤에서 어벙어벙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가 그어보면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5,7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빵하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두 개로 보지 말고 그냥 항상 제가 표기하듯이 요런 그림인 거 그냥 요렇게 양봉 하나 뽑아놓고 거래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지켜주면 한 차례 더 올라오는데 얘는 중간값을 살짝 깼죠. 중간에 중간값까지 한번 내려앉았어요. 그쵸?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는 이탈하지 않은 거고 중간에 중간값까지 내려오니까 올라올 때 어디? 이 몸통 자리가 저항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몸통 자리 쳐맞고 한번 밀어주는 거고 이런 몸통 자리를 넘어서려면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들어올 만한 게 지금 당장 없으면 요런 식으로 윗꼬리를 때려주면서 거래량 살포시 태워놓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한 번 더 때리고 다시 눌릴 때 어디? 요런 자리 위 6,500원 위에서 지지해주면 뭐한다? 뚫고 올라서서 윗자리 확인하러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 넘어서면 또 만원대까지 열려있는 그림인 거고 자 주봉상 보면 얘가 엄청 강하게는 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 구름대에 갇혀 있어요. 그죠? 구름대에 갇혀 있는데 얘는 뭐 큰 이슈가 없죠. 뭐 알리바바인가 그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언제야? 한 달 두 달 전에 삼성중공업 뭐 그런 애들이 100조 그 뭐 LPG 선박 수주 대신 그게 5년인가 10년 기준 인가기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약 말 그대로 계약을 수주했다고 해서 선급금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제 단계별로 실적이 상향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목도 단계별로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을 했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올라오면서 이 장기 평선을 아직도 못 뚫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요렇게 내려오겠죠. 요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내려올 때 동안 옆에서 버티다가 얘가 내려 앉았을 때 한번 땅 하면서 이 이평선 만원대까지 찍어줄 거냐, 그게 아니면 뭔가 뉴스를 터트려서 한번 쳐서 이 장기 구름대 상단을 치고 내려앉든, 아니면 오버슈팅 나와서 이 만원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구나, 9,700원 정도까지 찍고 내려올 거냐의 기준이에요. 무조건 근데 뭐한다? 요런 자리 뚫으면 뭐한다? 윗골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물려 뒤질 자리도 아니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에서도 구름대를 쭉 타고 내려가면서 그나마 구름대가 얇은 자리가 어디예요? 요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요 자리까지는 못 뚫고 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얘는 많이 가야 요런 자리 18,000원인데 여기까지 힘들겠죠. 왜? 이평선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많이 가야 12,000원, 적당히 가면 9,000원대. 그런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요렇게 뚫고 올라서지 못할 거고, 행보를 좀 더 해주면서 살포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요런 자리에서 뚫고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얘는 25,000원이나 3만원대까지는 또 볼 수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얘는 차라리 얘네 조선주 죽으면서 같이 항상 테마가 사라지면서 같이 죽었던 요런 OCI 같은 게 차라리 상승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테마에 어느 정도 엮였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얘는 지금 위로 열려 있죠. 9만원대까지. 못해도 9만원, 오버슈팅 나오면 12만원 정도까지. 주봉상에도 구름대를 뭐 했다?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죠. 요런 자리에서는 요렇게 안 뚫어요. 가더라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최대한 옆으로 기다가 그나마 짧은 자리를 찾는다고요. 매물 소화를 적게 할 수 있는 자리, 돈이 그나마 좀 적게 넣어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그런 자리를, 근데 여기서 요 자리만 버텨주면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8만원대 뭐 10만원대 뭐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뭐 그 2평 따먹기 할 수가 있겠죠. 2평을 하나씩 따먹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그쵸? 그러니까 한지중공업도 그런 방향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마우스가 또 멈추네요. 서울제약. 자, 서울제약 뭐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치료제인지 뭐 백신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회사가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가 나쁘진 않은가 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주가를 하락시켜 놓고 얘는 그 뒤로 추세를 만들어서 주가를 뭐 이런 큰 추세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부터 추세를 만들어서 주가가 뭐한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월봉을 잠깐 보면 월봉상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기존에 이 몸통 만들었던 요런 자리, 고점 만들었던 요런 자리 위에서 뭐한다? 이 밑에서 지지받고 이 위에 고점 만들었던 윗꼬리에서 위아래 매수매도 나오면서 매물 소화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지지라인 만들어주고, 그 지지라인을 만드니까 양봉 하나 쏟아놓고 양봉의 중간값을 지켜 이게 한번 슈팅 나오고 중간값을 지켜주니까 다시 한 차례 슈팅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고점을 뭐한다? 늘려갔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 자리가 하나의 저항이 또 될 수 있는 자리를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그죠? 그러면 요 자리 하나 지나갔고 이제 남은 자리가 요런 자리가 하나 남아 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 혹은 좀 더 보면 요런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단다라는 거죠. 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가 뭐 하는 자리? 겹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이 여기 하나. 여기 넘기면 어디? 중간값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겹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뭐? 저항을 항상 맞을 수밖에 없다 라는 기준인 거고. 자, 지금의 모양으로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였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번 달 8월 달이죠. 8월 달은 거래량이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죠? 차라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높이는 게 좋은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고점이 낮아졌죠.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로는 어디? 요 자리 11,700원 정도. 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보다는 덜 터졌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많이 터진 자리. 그죠? 그럼 이 자리는 이번 달은 당장 못 넘긴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이번 달 요런 자리까지 한번 갖다 놓으면 9월 달에 그냥 빠르게 한번 13,000원까지는 한번 찍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뚫고 막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올 거면 뭐 한다? 요런 그림 맞고 여기서 횡보를 좀 해주면서 기어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면 한번 올렸다가 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기어 들어갈 거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가 이렇게 날아갈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왜? 이슈가 나와야 거래량이 붙거든요. 수급이 붙고. 그죠? 찌라시빨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온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급한 상승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횡보해주면서 자리만 잡고 1,500원 위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그래도 한 차례 더 상승하면서 15,000원대 혹은 18,000원 부근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어느 정도 조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그죠? 일봉상에 그림이 그런 그림이 나타나죠. 어떤 그림? 장기평선이 이제서 위에서 밑으로 쏟아내죠. 그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올렸다가 눌렀다가 크게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눌린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위에서 쏟아내는 거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뭐한다? 한 번은 내려온다. 왜? 이평선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트위스트를 한번 꽈야 정배열로 돌아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도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놈들, 약한 놈들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샥 쏴주고 결국엔 이 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이평선 따라서 횡보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면 그 위에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밑으로 깔아놓고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에서 뭐한다?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빠르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단 낫구나 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도 이 이평선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를 여기서 한번 받고 슈팅 한번 냈다가 다시 한 차례 눌리니까 이 회색선은 깨먹고 그 다음 빨간선에서 지지 받았고 그리고 슈팅 나왔으니까 다시 내려올 때 빨간색을 한번 깼죠. 그러면 이제 이 갈색 혹은 요런 색에서 지지를 한번 받는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나 다시 또 올라오든지. 근데 여기 자리가 조금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제 봤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제. 왜? 지지하는 자리니까. 지지하는 자리니까 슈팅을 한번 나오겠구나. 어디까지? 하락했던 자리까지. 하락했던 자리까지 슈팅을 한번 나오겠구나. 그 자리까지 오늘 먹었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최근 들어 거래량이 그나마 들어온 자리죠. 그러면 얘는 이제 피레침에 의거해서 주가를 형성시키면 돼요. 이 자리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 잡아놓고
내일 시가가 위에서 뜰 거냐 밑에서 뜰 거냐, 밑에서 뜨면 어디서 받쳐줄 거냐, 중간에서 받아줄 거냐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올 거냐, 이 밑을 깨고 앉을 거냐, 밑에까지 내려오면 올라올 때 어디 이 몸통 자리가 저항이 될 거고, 다시 몸통을 뚫고 올라서더라도 11,250원을 넘길 확률은 없다라는 기준인 거고, 당장 그러면 박스가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시가 자체를 어디 1,750원 위에서 띄우겠다 그러면 바로 11,200원 확인하고 11,500원에서 저항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 상단에서 받을 거냐 12,000원까지, 그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뭐한다? 많이 올라오더라도 12,000원을 넘을 확률은 드물겠구나, 거래가 더 터져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12,000원까지 올라탄다 그리고 나서 눌릴 때 요런 자리죠, 11,000원 위에서만 지지해주면 다시 한 차례 이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탄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뭐한다?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왜? 얘는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막 관심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관심받는 종목은 뭔가 이슈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심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시작했던 처음만 상한가가 나왔지 그 뒤로 상한가가 한 번은 안 나왔어요. 그죠? 바닥에서 그냥 올라오다가 거래량이 빵 하고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던,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은 거죠. 요런 자리 매집이라고 말씀드리죠. 왜 이거 억지로 쳐 올렸다가 그냥 눌렀는데 여기서 또 강하게 튀어 올라온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그럼 여기서 상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계속 윗꼬리만 단다라는 거죠. 그죠? 상한가가 아직 한 번도 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은 뭐하는 자리?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 지금 당장보다 나중을 위해. 나중. 아이고 뭐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기고 혹은 1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기준이 된다면 뭐 또 제약바이오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또 문정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시작할 때 우리 코스닥도 900포인트 1000포인트 한번 가자 라고 해서 900포인트까지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다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가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이해되시죠?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이 주봉 같은 경우는 장기평선이 아직도 안 꺾였죠. 이렇게 내려앉는데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몸통으로 올려다 놓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얘가 뭐한다? 밑으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대로 간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기어서 올라온다. 그때가 뭐다? 진카다. 그때 17,000원, 2만원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잡든 그런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좀 지저분해요, 차트가. 정배울 초입으로 가긴 하지만 지저분하다. 그죠? 단타쟁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스윙으로 끌고 가자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 시총도 1,000억도 안 되네요, 아직. 제약회사지만.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나 보다 싶을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코웨이. 정수기 회사죠. 많이 올랐다. 코웨이 86,500원짜리네요. 자, 월봉을 좀 보고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많이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건 월봉 이 여기 자리하고 그 다음에 고점 만들었던 자리가 요런 자리, 거기에 어느정도 중간값이 7만원 정도 되나요? 7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급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 한 차례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의 모양은 아직은 얘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얘는 추세가 하방이거든요. 그 하방의 추세에서 그나마 이 중간을 위로 탔다라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한 번 정도 때리고 다시 윗꼬리를 살짝 다른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내려온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월봉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 그림인 거고, 자, 주봉으로 다시 가서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 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그죠? 고점 갱신을 못했다라는 거고,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들어와서, 자, 이제 일봉 기준으로 봅시다. 자, 이제 지지를 한 번씩 그어 볼게요. 여기가 많이 빠졌던 지지 라인인 거고, 여기가 고점 라인인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에 또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가 뭐 요런 자리 대충 그려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지지가 한번 나왔던 자리가 요런 자리인 거고, 그 위에 또 지지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 혹은 여기까지 맞나? 요렇게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뭔가 악재가 나와서 한번 밀었다가 그거를 다시 상응하게끔 올려다 놓은 그림이거든요. 올려다 놨는데 조금 애매하네. 자,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요 자리도 꺾이지 않았고, 요런 자리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런 자리고, 얘는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어요. 아직은 특별하게 나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이 그렇게 막 좋구나 라고도 할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딱 없는 그림이고, 얘는 좀 많이 올라오면 95,000원 오버슈팅 나오면 딱 10만원까지예요. 단기적으로는 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 차례 눌렸을 때 8만원 선, 이 8만원 선에서만 유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박스권 나오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어디 이 11만원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이 95,000원대에서 주가가 눌리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95,000원이에요. 계속 많이 나와야 10만원인 거고, 왜?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땡땡 자리, 그러니까 10만원 한번 찍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냥 요런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한번 눌러서 내려앉았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저항이 돼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매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파악하다가 튀어 올라서 눌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시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의 자리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한 차례 물량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 다시 눌렸을 때 이 지금의 자리가 그냥 박스권이라고 따진다면, 여기에 중간값을 볼 수 있고요. 87,000원, 86,000원 정도가 중간값인가? 아이씨, 좀 크게 그릴게요. 안 보이네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은다면 여기에서 중간값이 86,500원 정도가 86,000원? 그 정도가 되겠죠. 요런 자리 하나 나오고 거기에 또 중간값 그으면 한 91,500원, 92,000원 되겠죠. 요런 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 위로 뚫어 놓으면 한 차례 여기, 이 자리 맞고 떨어지면 다시 요 자리 뛰고 올라오면 다시 요 자리까지, 요런 식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올라올 때 강하게 한번 쏟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아래로 박스 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상승 쳐. 그리고 나서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요런 자리 한번 더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강하게 한번 쳐놓고 눌렀다가 요런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치고 요런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치고 이제 또 뭐 하는 자리? 요런 자리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패턴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요런 자리 만들어 놔야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런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75,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72,000원인데 그래도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크게 밀리지 않고 그래도 이런 자리라면 다시 한 차례 지금의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그냥 75,000원 혹은 77,0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는 게 항상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면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보다는 뭐 해야 된다?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더 빠지지 않고 굳이 이런 저점 자리까지 치러 내려오지 않고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얘가 좀 더 강하구나, 약하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좀 더 강한, 말 그대로 우리가 상승을 보려고 종목을 사지 하락하는 걸 보려고 종목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굳이 상승을 해서 나가려면 요런 자리 못해도 75,000원 혹은 77,000원대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런 자리 혹은 못해도 요런 자리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좀 더 강하게 나오려면 요런 자리.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가 다 이렇게 걸려요. 얘는 대형주라 딱 눈에 보이게끔 걸리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서 그 다음 고점 자리가 지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면 그 전에 있던 고점이나 바닥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자리 75,000원, 77,000원만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95,000원이나 10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요런 박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저점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다시 한 차례 뭐 하겠다? 상승을 한 번 더 뽑아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도 요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얘는 그 무슨 이슈가 있긴 하죠. 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뭐 재료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신고가 종목이에요. 얘는 그죠?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즉 기존에 상장하고 나서 그닥 상승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기준이에요. 얘는 막 횡보를 꾸준하게 하다가 요렇게 여기 고점, 여기 바닥에서 한 차례
올라왔다 이 자리를 올라서니까 그 다음 한 차례 요런 식으로 같은 폭으로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넘어서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리가 여기에서 한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올라서면서 얘가 이제 강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강하게 쏟아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이 다음 자리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고점을 형성시키지 못하면 뭐한다? 이제는 조정이 한번 나오겠구나 라는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나와요. 월봉상에 그런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럼 자 주봉상에 보면, 자 주봉상에도 어찌됐든 주가가 쭉 상승해주고 그나마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요 자리. 그럼 여기가 몸통 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 16만원. 그죠? 피레침에 대한 이 교육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굳이 이 전에 있는 거래량이고 뭐고 볼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거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몸통을, 거래가 많든 적든 몸통을 강하게 뽑아냈으니까 이 몸통을 깨고 내려 앉을 거냐, 아니면 이 몸통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거냐, 그럼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거고, 그나마 강하게 터졌던 거래량이 여기니까 이 자리에서 중간값을 지켜주니까 한 차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한 차례 더 올라오는데, 올라는 와서 몸통으로 감싸긴 했지만 지금의 이 날의 거래량은 어디까지예요? 이 윗꼬리까지죠. 19만 4천원. 그죠? 19만 4천원까지인 거고, 그 전에 거래량을 한 번 더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19만원. 그죠?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한번 눌러놓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음봉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니까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한번 받을 때 이 음봉의 윗꼬리 자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니까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그 다음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올라선 건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 거래량이 상응을 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 얘 누군가 털고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누군가 샀다라는 거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100이 있으면 100이라는 물량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 올라올 때 80에나 60이나 70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만 100이 된 거예요. 70대 70이 서로 100인 거예요. 매수 매도가. 얘는 100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량이 여기 갔을 때 30이라는 물량이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직. 그죠?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하지 않으면 아직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알테오젠이 다시 일봉으로 와서 그 자리가 어디다? 요 자리 하나 19만원. 뭐야, 19만원 하나, 그리고 요 자리 하나죠. 그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 19만 4,500원, 요 자리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요 자리에서 19만원을 맞고 한번 음봉으로 눌러줄 거냐, 어디 한 17만 8천원 혹은 17만 5천원 부분까지 눌러줄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오늘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이 오늘보다만 거래량이 좀 더 터지면 한 번 더 갱신을 해요. 어디까지? 19만원에서 19만 5천원까지는 갱신을 해요. 그 뒤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어디? 19만원 혹은 19만 4,500원, 19만 5천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리를 올라서야만이, 몸통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고점 갱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횡보할 거다. 횡보할 때
이 밑에 있던 저점 자리 혹은 최근에 나왔던 이 양봉 자리, 양봉 자리가 어디야? 17만원 되나요? 이 17만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번 눌려서 다시 내려앉는다면 얘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 한 14만원대 부근까지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다시 한 차례 고점 부근까지 쳐놓고 신고가를 가든 아니면 내려앉든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안 나오려면 얘는 19만원을 최소 19만원을 이 몸통으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으로 감싸주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그림 최소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이슈 터지면서 양봉 쏟아주면 금상첨화죠. 아, 다시 한번 가는구나 얘가. 다시 한번 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게 아니면 뭐한다? 한번 누른다. 이해되시나요? 기존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한번 올라오고, 다시 그 자리까지 눌렀다가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간 올라왔다가 요 자리까지. 기존의 자리 같은 거 보면 요런 양봉 나왔던 자리가 거래량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에 한번 깨고 다 내려앉았거든요. 여기도 양봉 나왔던 자리 한번 눌러 깼고,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안 깼어요. 얘가 이 자리는 안 깼어요. 지켜줬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일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냐는 어디 19만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못 넘어서면 그 다음 다시 지지할 때 이런 17만 5천원짜리 지지 못하면 다시 17만원대인데 거기 지지 못하면 한번 내려앉을 거다. 이런 그림 한번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계속 패턴을 만들다가 여기서 패턴이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패턴이 달라졌어요. 패턴은 달라졌는데 한 가지 또 달라진 점은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저점을 만들고, 그래도 저점을 꾸준히 올렸거든요. 저점을 꾸준히 올렸어요. 이래나 저래나. 그죠? 저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점이 한번 갱신했죠. 그죠? 저점을 한번 갱신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못 뚫지언정 다시 내려올 때 17만 2,500원 정도, 이게 17만 2천원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자리 17만원이네 이게. 17만원, 이때가 16만원이구나. 이 17만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얘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확실히 꺾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왔다가 저점 만들고 다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을 때는 얘가 그나마 올라서려면 어디? 그 전에 있던 저점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한 번 더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혹여나 뚫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맞고 윗골이 쫙 달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때 이 자리 못 지켜주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주저앉는다. 주저앉으면서 요 추세를 한번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15만 5천원이나 15만원대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거냐, 올라오는데 요런 17만원 저항 쳐맞고 또 밀릴 거냐, 그러면서 이 밑에서 박스를 칠 거냐, 위에서 지켜주면서 박스 치면서 횡보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종목 이렇게 했고요. 유민아님 좀 일찍 오세요. 제가 9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제가 4종목 정도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돼요. 늦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이 없고, BDI는
차트가 얘는 분산이 일어났네요. BDI 그냥 잠깐만 봐드리면 얘는 분산이 일어난 차트예요. 뭔가 악재가 있어서 먹고 튄 차트거든요. 한번 먹고 튀었는데 그나마 이 먹고 튄 차트를 거래량으로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이 자리를 깼어요. 이 자리를 깼어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했다라는 거지. 작전에 실패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서 여기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죠? 6,300원에서 9,800원. 그러면 3,500원 정도 갭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3,500원, 3,000원. 요 자리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얘는 요 정도까지 한번 밀려야 다시 한 차례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자리 일단 최근 들어서 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절대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어디? 4,000원. 웬만하면 4,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뽑아내려면 4,4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얘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5,170원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야 뭐가 바뀌어? 추세적으로 반등이다. 추세 반등을 보려면 5,170원 위로 올라타야 되고, 5,170원 맞고 밀려서 내려가면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5,170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 받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어디? 이 6,000원대 요 자리,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가 한 차례 또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6,100원대. 6,100원대 맞고 떨어지면 뭐 나온다? 그냥 얘는 당분간 여기서 박스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못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주가가 어디? 이 상한가 시가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올려다 놔서 지지받아야 이제 뭔가 한 차례 쏠 수 있겠구나.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이 자리까지 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차트. 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얘는 여기서 주가를 한번 해먹은 거거든요. 해먹은 거예요. 얘는 한번 해먹고 지금 나간 자리인데, 해먹고 나간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는 올 건데 그렇게 막 강하게 올라오진 못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4,000원을 안 깨고 말씀드렸던 이 6,70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얘는 나중에 급하게 갑니다. 얘는 이 자리 금방 회복해요. 그때 되면 금방 회복해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목 아파. 저희 회원님들 예전에 제가 작전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패턴? 아무튼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얘인가?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인가요? 장원테크 맞다.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인가요? 이게 맞나? 요런, 이게 화천기계가 조국 테마인가? GV 맞다.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주봉 같은 거 보면은 이지랄을 많이 하거든요. 이지랄 올려놓은 거 다 빼고 다시 올렸다가 또 빼고. 근데 이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뭐 한다?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작전에 실패하면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주저앉는다라는 기준인데, 이 BDI라는 것도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주저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나마 거래량 들어왔던 걸 주봉상에는 거래량은 어느 정도 상정을 했긴 했는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건 먹고 튄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즉 단기적인 작전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플랜 B로 갈지,
말지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 이 GV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요런 자리죠. 상승 강하게 해놓고 다시 눌러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횡보하다가 날라가죠. 이런 게 하나의 테마주거든요. 작전주. 근데 여기서 요렇게 터지죠. 그럼 뒤진 거예요, 얘는. 한번 뒤졌다가 시간이 걸리고 다시 올라와야만이 한 차례는 상승은 나오는데, 그래도 기존 고점을 갱신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뭐가 어찌 올라오든 헤드앤숄더를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얘는 이제 죽은 놈이에요. 죽은 놈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가 설거지 자리거든요. 한번 쏘고 올리면서 설거지 해먹고 죽이는 차트. 세력주죠. 어떻게 보면 장원테크라는 종목도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죠. 강하게 쌓아 붙여놓고 주가를 다 내려앉혀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올린 다음에 다시 주가가 내려앉히고 나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또 주저앉죠. 그죠? 얘도 여기 어깨, 얘 머리통이 좀 크죠? 많이 크죠? 얘는 중간에 한번 해먹고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존의 산이 작았으니까. 머리통 만들고 어깨 만들고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까지? 바닥까지. 얘는 당분간은 죽은 자리인 거지.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렇게 크게 안 터졌어.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BDI 같은 경우는 한 차례가 지금 들어온 자리거든요. 빵 들어온 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세신을 한 거예요. 세신을. 이게 이거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받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받아는 먹은 거예요. 근데 받아는 먹었는데 뭔가 부족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러놓고 또 이평선 타고 강하게 누르죠. 그럼 얘가 옆으로 횡보했을 때 이평선이 옆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그때 올라타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와야만이 그 다음에 뭔가 노려볼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 고점도 넘길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얘는 얘는 뭐하는 테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의 그림은 그래요. 지금은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건들 이유가 없는 자리고,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기존에 횡보하다가 한번 눌러줬던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다. 왜? 시작이 여기서부터였으니까. 즉 여기서 물량 어느 정도 확인 쫙 해보고 한 물량 어느 정도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한 차례 올라왔던 바닥까지 밀어놓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끌어올리면서 물량 다시 털어먹었던 거 물량 한번 이게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밀어놓는 거예요. 거래량 반으로 쫙 줄여갖고 여기서 이제 개인 터는 거죠. 물려있는 사람 죽어라. 어차피 지들은 지금 수익 뭐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쫙 끌어올리면서 물량 먹고, 그럼 평단가가 이 안에서 생기니까 쫙 내려 밀면서 지들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기준 지금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거진 그래도 올라온 기준에 대한 하락한 기준이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나왔으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들어왔던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기준 삼아 50대 50으로 산다면, 예를 들어 그 자리까지는 제가 모를지언정 뭐 어찌됐든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맞춰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리 또 잡으면서 자리 만들어 지들 물량 사고팔고 하면서 물량 만들어 놓고 다시 한 차례, 그래서 이런 자리 위로 올라와야 얘가 강하게 슈팅을 한번 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차례 더 올라오면 요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이 자리 뚫으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까지 12,000원대까지 그래야 명분이 있으니까. 그죠? 아직 어깨가 안 나왔잖아요. 얘는 어깨가 옆으로 눕고 빠졌는데 이 자리를 아직 깨지 않았으면 이거는 끝난 종목은 아니라는 거야.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릴 수는 있다.
그닥 재미있는 종목은 현재는 아니겠구나. 그래도 거래량이 그나마 들어왔으니까. 근데 월봉상에는 나간 그림으로 돼 있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일봉이 맞을지 월봉이 맞을지. 누가 봐도 모르는 거야. 왜? 안 나갔더라도 우리 같은 개인들이 월봉 보고 와, 야, 이거는 못 사겠다. 그럼 그만큼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수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런 이슈를 만들 때까지 물량을 모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뭐 구름대 이렇게 뚫고 날아가는 것보다 살포시 이렇게 해가고 구름대 하단에서 좀 기어주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얘는 그런 자리에요. 뭐 기존에 뭐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차례 강하게 슈팅 내놓고 한 번 먹고 튄 거예요. 한 번 먹고 튄 거예요. 그럼 저점을 갱신한 꼴이 된 건데, 그래도 기존의 저점이 한 번 남아 있으니까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 차례 다시 또 올라온다. 5,900원대. 이 자리를 넘어서야 또 한 차례 9,500원대까지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의 자리로는 사실상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는 참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글쎄요,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저기서 지켜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자리까지거든. 못해도 요 정도. 그러면 3,500원 3,500원이 올라온 거죠. 3,500원이 올라왔어. 그러면 올라온 자리만큼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가 제가 보는 기준은 3,000원이거든요. 올라왔던 만큼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한 차례 눌러야 될 자리가 3,000원대예요. 3,000원대. 근데 여기서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래가 적은 거래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한번 시세 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를 건지, 뭐 어찌됐든 이 자리는 단기적인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 뭐 물린 사람이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물리신 분들은 요런 자리가 되겠죠. 3,000원 3,000원이 어딥니까? 요 정도가 자리거든요. 중간값 정도. 요런 자리에서 한번 저는 지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게 올라타야 뭐한다? 추세를 변경한다 라는 기준인 거죠. 올라타야, 못 올라타면 횡보, 잘해야 횡보, 아니면 한 차례 더 하락할 거다. 어디? 3,000원 부근까지.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요. 제가 분석하는 차트를 보면서 좀 공부가 되신다,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9시 반에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